지역 이내에 순환되는 경제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사단법인 시민정책 공방인데요. 시민정책 공방의 지역순환경제센터입니다. 이게 저는 이 센터 있는지 알거든요. 아는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에 생겼대요.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송지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남기수 사장님도 많이 말을 했지만 지역 순환 경제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그게 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역 순환 경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요. 지역 순환 경제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생적 발전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및 인력 유치의 외생적 발전 전략으로 지역 발전, 자본의 내재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의해서 지역 발전의 추진 주체라든지 동인, 성과 기속을 모두 지역에 둔 사회적 경제를 의미를 하고요. 그 내생적 발전론도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지역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내생적 발전론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생적 발전론의 이론 부분과 역의 경제 주체 및 거시 경제 정책을 연계해서 역내의 경제적 이익을 내부로 수렴하는 경제 정책의 개발 및 수단적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부의 이념적이라든지 물질적, 자본적인 순환고리를 복원하는 것이 이 지역순환 경제의 핵심 목적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지역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지역이 순환된다는 심오한 말인데 좀 어려워서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들과 저를 위해서. 이제 내생적 발전론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쓰자 이건 알겠는데 역의 경제 주체, 거시 경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생적 발전론에 아까 비판에서 같이 지역 내부에 어떠한 그런 시드라는 부분이 없으면 지역 내생적 발전론이 힘을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 경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 지역 내생적 발전론에 근거해서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지역순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자생적인 부분을 외부 경제와 같이 연계를 하고 그 경제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익을 다시 지역 내로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들로 만들어서 지역순환을 일으켜내겠다는 부분들이 지역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는데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것도 있지만 지역을 뛰어넘는 돈, 내가 이야기하기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을 준다. 이런 거.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이제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몇만 원, 몇백만 원 사먹는 거고 그보다 더 큰 단위의 중앙이나 아니면 더 큰 단위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돈을 중앙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운용하도록 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내생적 발전론이 비판받는 거는 말하자면 조금 거시적이지 않다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으로 가져온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순환경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순환경제센터는 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역순환경제센터는 이제 5가지 핵심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지역순환경제 정책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 시민경제의식 교육 연구, 지역화폐 정책 및 구조 연구, 지역균형 발전 연구, 지역순환경제 이론 연구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 현재 시민정책공방의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는 시민경제의식 교육 연구와 지역화폐 정책 및 구조 연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화폐의 금융 시스템에 관련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난주에 부산 시민단체가 소상공인들 모여가지고 뭐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던데 지금 정부는 이제 이거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부산의 지역화폐도 뭐 그렇게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는 사용자가 약 104만 명 정도 됩니다. 부산의 지역화폐라면 동백전. 예, 동백전이 예. 동백전도 있고 부산에는 이제 각 구별로 지금 동구에는 2박5페이가 있고 남구에는 5,6,2페이가 있는데요. 일단 5,6도와 2박5페이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구조고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이 전체 퍼센테이지의 4%를 차지를 했고 그래서 4대6 비율로 해서 10% 비율을 맞추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이제 국비 예산이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5%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을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이제 처음에 예산 브리핑을 할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이제 제로가 된다고 하면 이 동백전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이 빠진 만큼 그거를 시비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부산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게 사용자가 많고 그리고 가맹점이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지역카페 동백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운영 대행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대행 사업을 했는데 3년 계약을 했어요. 지금 1년하고 지금 사업이 없어지게 될 방법인데 그걸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시가 안고 가겠느냐. 그래서 아마 적어도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역 카페를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유지는 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축소가 최소한 유지돼도 축소된다는 말인데 이래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역화폐를 쓰는 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할인, 인센티브 이것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런데 뭐 그게 없어져도 뭐 우리가 요새 퍼센트도 5% 줄었죠. 뭐 크게 우리 살림이 어렵겠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있을 건데 그 돈을 예산을 감축하면 다른 분야에 또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서 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지역화폐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 국비 지원화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 국비 예산이 들어올 때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이 수립이 됐고 2019년도 시행이 됐었는데요. 일종의 이제 3년 정도의 약간 시차를 두고 이렇게 감액을 하는 그런 구조로 원래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효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되 영 내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보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행정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거보다는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지역화폐라는 게 공동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함양을 한 다음에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운영 방향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을 주다 보니까 계속 인센티브만 홍보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인식에서도 지역카페라는 이름만 지역카페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할인카드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동체 화폐적인 요소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3년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가맹점들이 이제 지역 내 중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매출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매출이 일어난 부분들을 이제 역으로 역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비 예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비 예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역내 가맹점들이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사용하게끔 주는 그런 구조를 갖춰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카페의 모델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책 집행자는 좀 졸속적인 말하자면 예산 소진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조금만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네. 우리가 동백전이나 이바구페이를 쓰면은 부산시나 뭐 동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 지역 카페 현행 구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약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카페는 두 가지 그 수단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류형, 종이로 되어 있는 지역 카페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백전처럼 카드로 되어 있는 지역 카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둘 다 첫 번째 법정 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원화를 지역 화폐로 이제 교환을 해서 법정 화폐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그걸 교환을 해가지고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이 화폐에 대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추적이 안 되죠. 지역 순환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 카페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이나 혹은 가맹점주가 다시 지역 카페로 충전해가지고 지역 내 사용을 하는 것이 지역 순환 과정의 이제 순환골인데, 지금 현재 지역 카페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지역 카페로서 남는 게 아니라 법정 카페로 다시 태환이 돼가지고 가맹점주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가맹점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지역 내 있는 가맹점들이. 왜냐하면 지역 내에는 수많은 SSM들, 그 홈플러스 그 작은 매장들이나 이마트 작은 매장들,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같은 큰 대형 매장들, 백화점 같은 그런 유통 시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지역 카페를 쓰지 않고 일반 카드로 그런 데 가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은 다 중앙, 이 본사가 있는 그런 대형 매장들의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돈이 송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 내에 남아있는 자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맹점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가맹점들에서 이 동백전을 쓰게 되면 지역에 그 돈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다시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1차적인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 카페를 쓰게 되면 지역 내에 매출이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에 있는 그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백화점을 쓸 수도 있고 서울까지 쓸 수도 있고 놀러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동백전 관련돼 있는 연구조사를 했을 때 약 2.9%의 가맹점주가 다시 자기의 그 카드로 재충전해서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약 2,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역내 재순했을 때 부가가치 효과가 크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지역 카페가 이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안 그래도 지금 GRDP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적인 현실에서 봤을 때는 지역 카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이번 알아들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화폐가 100원이 있다면 1차는 동백전은 부산에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 씁니다. 그런데 그 100원이 사용된 데서 또 한 번 더 사용해야 되는데 한 3원 정도만 부산에 쓰고 다른 나머지는 이제 중앙 본사가 있는 그런 데 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1차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2차, 3차도 계속 부산에서 쓴다면 부산에 있는 돈이 외부로 안 나오고 부산에서 순환된다 이런 이야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제학으로 지역 승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수 효과. 예. 그렇게 하려면 지역 화폐가 아까 뭐 두 가지 뭐 카드형, 지류형이 있다 했지만 이 지역에서 좀 강제적으로 많이 쓸 수 있게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카페 구조는 금융 하부 구조에 좀 종속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카페가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역 카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데 플랫폼은 원래 양면 시장입니다. 원래 플랫폼에 그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그 에어비앤비가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고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원들만 모집해 놓으면 그 중간에서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것이 원래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역 카페 같은 경우 양면 시장인데도
사용자들한테는 돈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 사용자들은 돈을 받는다고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시스템을? 예. 그래서 지역 카페 시스템 구조는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예. 그 지자체가 예. 운영 대행 수수료를 줘서 예.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아니라 지역 카페 운영을 하는 운영 대행사가 예.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금융 구조상에서는 지역 카페가 오히려 예. 운영을 대행하는 회사들을 배불리는 요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그 중간자를 빼면 예. 우리끼리 거래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지 않겠나 예. 해서 이제 제가 다음에 쓰는 책에 그 내용들이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역 순환 경제 책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에 예. 그 지역 순환 경제를 네. 조금 설명하시고 네. 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순환군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내생적 발전론과 그 다음에 그런 내생적 발전론이 좀 시드머니를 가지고 움직일 찾기 위해서 이 거시경제적인 요소가 같이 첨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약간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경제적인 구조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제경제가 있습니다. 국제경제는 달러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기축통화 경제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법정 통화 경제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법정 통화의 종속 경제로서의 지역 경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금 현재 글로벌 다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외환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 달러를 만들어내는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구매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이든 국가든 달러에 이렇게 매여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달러를 운영하는 지역들, 뉴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자본이 다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부산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부산에서 번 돈이 다시 중앙인 서울로 옮겨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돈이 다시 뉴욕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게 되는 이러한 자본적 수탈적인 구조에 이렇게 갇혀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쓰는 지역화폐로서 이것의 수탈 구조를 막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고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흔히 핫 이슈죠. 작년까지만 엄청난 핫 이슈였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지역화폐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안을 했고요. 그걸 이제 이번에 쓴 책에 좀 담았습니다. 우리 암호화폐라면 좀 투기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이미지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지역의 돈이 그런데 안 나가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좀 주시면. 예. 예, 제가 이제 그 인천대 양준호 교수님이 엮어주시고 지역순환경제 관련돼 있는 연구자 7명이 모여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제 제가 한 챕터로서 지역화폐, 공공금융, 블록체인 지역 재투자 플랫폼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이제 목차순으로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과 지방 경제라는 챕터 안에 지역 순환 경제와 지역 화폐의 특성, 지역 화폐의 역사와 한계, 지역 화폐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금융 시스템적 조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담았고요. 왜 이제 이 블록체인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을 그렇게 담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 순환 경제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으로 담았습니다. 폐쇄형 분장 원장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지역 화폐 플랫폼과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그 블록체인형 공공 금융 플랫폼, 그 다음에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지역 재투자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의 또 내용을 담았는데요. 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 플랫폼은 현행 법에 의해서 금융 하부 구조로 종속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화폐를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요건들이 달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역 화폐를 법정 화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일단 과세가 가장 큰 문제로 잘 잡습니다. 그 예전에도 지역 화폐라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왜 그게 발전 안 되고 없어졌냐면 그 국가의 재무부에서 과세 문제로 그거를 못하게 막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암호화폐는 과세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경법에서도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일부 그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과세 부분들이.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세금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몰렸던 부분이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건 원래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비급등이 종입니다. 코드입니다. 코드 한 줄인데 그런 코드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냐면 이거를 누구도 변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변조 불가능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게 이제 원장을 다 나눠 갖는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원장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장부를 서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 줬네 하는 부분들이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는 그런 원장들을 연결시켜줘서 만들어낸 때에 그 부가적인 이익으로 받는 것들이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암호를 찾아내가지고 이쪽이 채굴한다고 이야기하죠. 암호를 찾아내는 그런 걸 통해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고 그 암호화폐를 서로 거래하면서 만들어지는 장부가 블록체인인데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이런 지역화폐형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이미 돈이 완성이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근데 그 돈을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지방 세수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지방 내에 이렇게 뿌려서 사용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산만 해도 부산의 그 예산이 약 한 1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4조 6천억 원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부산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 돈만 가지고도 지역화폐에 베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조 6천억을 찍겠다, 블록체인으로 찍겠다고 하면 그 4조 6천억에 대한 선행 발행을 먼저 해놓고 그걸 이제 사가는 겁니다. 네트워크 코인이라는 걸로 사가서 그것을 이제 영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캐시코인으로 바꾸는 그 네트워크는 소멸이 됩니다. 캐시코인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영리에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영리에서만. 근데 이거를 다시 네코인으로 바꾸려면 이 캐시코인을 다시 네코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영리에서 계속 사용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유입만 발생하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나가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가맹점이라든지 마트에서 지역 외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을 구입할 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내 돈이 좀 잠겨서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국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도 외국에 있는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에 있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부산이 경제가 잘 돌아가네,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신용 청출이 일어나서 이자가 생기네. 그러면은 서울이 이제 뉴욕이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자본가들이 부산에 있는 부산 동백전 코인을 사는 거죠. 그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훨씬 더 많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부산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폐 수량설로 볼 수 있는데요. 화폐 수량설에 그 발전돼 있는, 그러니까 GRDP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총생산은 화폐 통화량, 발행량 곱하기 유통 속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4조 6천억이라는 돈을 만들었다. 4조 6천억 원이 영내에서 3번, 4번, 5번, 6번씩 돌아간다. 그러면은 부산의 지역 총생산량, GRDP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시드머니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생적 발전론에 기반해서 그런 만들어냅니다.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을 국내에 있는 자본가들 통해서 유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본가들부터 유입을 해서 영내가 살아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쉽게 돈은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영내 그 돈이 다 묶여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를 가진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먹잇감이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게 망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인구 한 5만 되는 어디 순창군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메리트가 없겠죠. 지역이라는 그런
그 특성 중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35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 소비도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도시에서 그 코인을 가지고서 계속 쓴데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익이 일반적인 것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그런 유동 이제 유인용 동기를 발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사회복지 예산 이걸 쓸 수 있다면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축 이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아니네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법이 예. 상위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네. 현재 이제 이런 그 가상자산법이라는 부분들이 입법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예. 만약에 이제 자산가상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법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꿈대로 되면 좋겠는데 꿈이 실현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지역 순환 경제 센터 차원에서는 그런 소스 코드를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화폐가 블록체인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 지역 화폐가 공동체 화폐적인 개념보다는 인센티브에 그냥 편중되어 있는 그 할인카드 역할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대시민 교육 부분들, 공동체 화폐는 어떤 것이고 또 공동체 화폐로서의 지역 화폐 역할은 정말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화폐가 반드시 지역 내에 있어야 잔존에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런 신념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그랬죠. 좀 어려운데 저는 뭐 블록체인이 제일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하시게 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시고 시민 강좌라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들었으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빨리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